안녕하세요. 엄신 엄지연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자 엄마는 왜 좋은 엄마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는 부자 엄마가 되기로 했다 신간을 출판하고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이제 발송이 곧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을 처음 쓸 때 원래 원 제목이 부자 엄마 좋은 엄마라는 제목으로 제가 원래는 집필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책을 이제 출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육아를 하면서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부자 엄마 좋은 엄마라는 제목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깔깔 웃었어요. 그 제목을 듣고서 다들 깔깔 웃었는데 그거 괜찮은데요? 다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 제목이 괜찮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 그 제목으로 집필이 되었었다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부자 엄마, 좋은 엄마? 굉장히 좀 약간 자극되는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더 좋은 지금 나는 부자 엄마가 되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는데 원제는 그렇게 해서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엄마는 왜 좋은 엄마인가라는 이제 제가 첫 챕터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고 어떤 동기부여를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첫 꼭지가 이런 꼭지로 시작이 됩니다. 돈 없어도 아이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짓말이라는 꼭지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함축적인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자 엄마가 왜 좋은 엄마일까요?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 스토리를 좀 아실 텐데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자라났고 그리고 인생이 많이 패대기 쳐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러니까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냥 주어진 것에 행복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없어도 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자라고서 제가 그렇게 된 거죠. 자라고서 정말 무수하게 깎여져 나가고 굴르고 패대기 쳐지고 막 혼자 벼락 맞고 막 이런 삶을 살면서 이제 그런 수준으로 제가 다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건 제가 좀 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을 겪었었는지를 좀 돌이켜보면 저는 굉장히 아픔이 많아요. 정말 아픔이 많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제가 전에 책을 쓸 때도 얘기했던 뭐 초등학교 때 찹쌀떡을 팔았다.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았죠. 제가 부모님 이혼하시고 이제 친할머니랑 살면서 뭐 문제집이라든가 용돈 필요하잖아요. 뭐 학습지 같은 거 사가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집도 사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제를 하려면 돈들이 필요한데 그런 돈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아침마다 두드려 맞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난하면 잘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가지고 이제 계속 임원이 된 거죠. 뭐 부반장, 반장, 의장, 그리고 뭐 학급 활동에 뭐 미술 같은 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제가 맡게 되면서 서기 뭐 여러 가지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늘 뭔가를 했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게 저를 이제 되게 사소한 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앞에 불러 세우고서 정말 저를 뺨을 10분 동안 때리셨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맞아가지고 그때 제가 쉬는 시간에 계속 엎드려서 이제 울었는데 쪽팔린 것도 쪽팔린 거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렇게 혼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못했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서 진짜 그냥 계속 울었어요. 애들이 막 위로해주고 했었는데 당연히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느낀 거죠.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비합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깨달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원인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제가 그때 이제 학급 임원이 되면서 뭐 다들 그런 학부모 이런 미팅이 있었는데 당연히 부모님 안 가셨죠. 저희 부모님은 따로 떨어져 살고 계시고 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보고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 하면은 늘 촌지를 갖다 줘야 되니까 나보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당연히 뭐 그런 면담이 있다던가 이런 거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뭐 할아버지 안 가시고 그 미팅이 있은 얼마 후에 그런 이제 면담이 있은 후에 저가 그렇게 맞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내가 맞았구나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슈퍼에 가면은 저 남동생이랑 항상 이런 내기를 하는 거예요. 1,000원이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은 더 양이 많은 것을 사는 우리가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더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과자를 더 많이 먹고 싶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늘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학교가 2, 30분 정도 걸어서 거리였는데 아이들은 다 제 친구들은 이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거리를 늘 걸어가면서 이제 그 돈을 아껴가지고 애들이랑 떡볶이를 사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근데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면서 돈 없지만 살아남았던, 그리고 비합리적인 일을 겪고, 그리고 이 세상은 굉장히 억울한 곳이고 비합리적인 곳이고, 그리고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약육강식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수준이 낮았고, 왜냐면 그런 일들만 겪고 살다 보면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것이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저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성찰과 그 배움과 돈 공부, 뭐 제가 계속 돈 공부를 알려지고 있는데 제 그 예민한 아이 육아법 읽어보시면, 그 책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놀라세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냐며.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되게 놀라는 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을까? 저는 그때 약간 저한테 초인적인 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왜 쥐도 궁지에 몰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고양이를 물잖아요. 고양이를 물고, 그리고 뒤가 낭떨어지면은 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그 젖먹던 힘이 나오거든요. 젖먹던 힘이, 저도 오랫동안 아이를 젖을 먹여보니까 진짜 그 힘이 진짜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존의 힘이라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거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어느 정도 컸고 뇌도 자랐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다스리면서, 그리고 그 내 경험을 가지고 어떤 그런 내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어떤 성숙함에 이르르지만,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좀 가혹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가난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되게 그것이 뼈 저리는 어떤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 세상이, 그러니까 그걸 겪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실 거고, 그걸 겪어보지 못했던 분들은 이런 저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난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많이 아파요. 굉장히 가난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가난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아름답거나 이렇게 미화될 수 있는 것은 어른이나 할 수 있는 거, 어린 아이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요즘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게 상대적인 가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요 정도로 그냥 살았는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난을 느끼면서 요즘 힘든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요즘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전에 집 사자고 했는데 그때 왜 반대했냐며, 이제 부부싸움, 와이프는 집을 사자고 했는데 남편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부싸움의 요인이 많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산 가격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쪽이 높아지면은 이게 물가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것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비라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그 규모가 달라지면서, 예를 들어 보세요. 요즘에 미술품 경매라던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돈을 쓰는 규모가 달라지면서 이게 마치 넘사벽처럼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정상이었는데 너무 넘사벽으로 느껴지면서, 근데 이거를 비단 탓할 수만도 없는 게, 이제 이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자산 가격이 항상 성장하고, 그리고 돈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계속 뒤늦게 여기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돈 공부를 안 한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남게 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돈을 버는 거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떤 아니면 전문적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런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니까 금융 공부를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제가 돈이 돈을 버는 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것 가치예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는 사람들이 부를 거머쥡니다. 닷컴 버블이나, 그리고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거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부를 거머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근데 모든 상황에도 적용이 돼.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세상이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굉장히 크게 변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돈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거를 장사를 하더라도 빨리 배달 이런 쪽으로 적응을 하든지,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빨리 온라인 그런 수업으로 적응을 하든지 이런 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 공부를 하셔라. 돈 공부를 하시고 내가 하는 사업이라던가 일이 있으면 빨리 온라인 전환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은 가혹합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자라본 사람들은 알아요. 나이가 들어서 가난을 결코 내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미화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고는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건 어른들 어느 정도 뇌가 성숙하고 있던 어떤 내 그 시절을 돌아봤을 때에 이르렀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가난하더라도 이게 부의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끌어당김을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변화시키려고, 나의 뇌 시냅스를 변화시키려고 끌어당김을 많이 해봤는데, 부를 겪어보지 못했더니 뭐를 끌어당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상을 하라는데 부의 경험이 없어서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가난하게 자라본 사람들은 그런 부유함 이런 거를 좀 누려보셔야 돼요. 가지 부의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걸 끌어당기려면 내가 거기 뭔가 상상이 돼야 되는데, 상상조차 차단되어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저처럼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 부유함만 경험해봤던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난해봤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난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삶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 엄마가 되는 것은 결코 돈이 많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로움, 시간, 그리고 아이의 어떤 잘하는 것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연 작가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